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연이라는 뜻은 여기서 설명하고는 틀리지만 이연이라는 뜻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선수수익이 이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발생이란 미수미지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이란 미수수익과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또는 미지급 비용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4번이 된다 이 얘기죠. 이연의 개념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그래서 발생의 개념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같이 본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중 사채의 평가 계정으로 사채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 것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대변에 사채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덜 받게 되면 시장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덜 받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죠. 액면금액 이하를 받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바로 사채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를 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 형식으로 표시했다가 나중에 점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번. 다음은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현황이다. 1년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1기 기중 단기매매증권 100주를 1,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주당 1,000원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죠, 당연히. 10만원, 곱하면 10만원이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자산의 중과 맞죠. 주당 1,000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에 1,200원이다. 200원 올랐죠? 100주가. 100주가 200원 올랐죠? 그러니까 2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올랐기 때문에 이익이 되겠죠. 평가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그 중에 50주를 1,500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했다. 50주 곱하기 1,500원 하면 515, 525, 75,000원의 현금이 들어오네요. 자산의 중과 차변의 현금 75,000원. 그런데 이 50주는 1,200원짜리예요. 1,200원짜리. 515, 520.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이 5만원이 아니고 요 금액이 잘못된 거죠. 요 금액이. 1,200원짜리 515, 520, 6만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도 틀려지겠죠. 15,000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자체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자체가 재고자산이에요. 서비스 회사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세 차익은 투자자산이 되겠죠. 투자자산. 제조회사가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기계장치. 이건 유형자산. 그렇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유형자산.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니까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1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2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2기를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연도를 물어본 겁니다. 상각률은 0.451, 0.45 정률법이라는 뜻이죠. 정률법. 정률법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퍼센트. 그러나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첫 해년도니까. 그래서 취득원가만 가지고 그냥 이 0.45를 곱한 거예요. 첫 해년도는. 그래서 첫 해년도에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54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540만원, 이렇게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생기죠.
두 번째 연도는 정률법 공식을 외워야 돼요. 정률법 공식을.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그래서 취득원가가 얼마인가? 1200만 원. 첫 번째 연도에 540만 원. 첫 번째 연도에 540만 원. 그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보죠. 그리고 0.45로 곱하면 두 번째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7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세 번째 연도 걸 물어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3차 연도 걸 물어봤다면 1200만 원 마이너스 3차 연도, 이게 3기라고 해서 물어보면 1200만 원 마이너스 요거랑 요거랑 더한 금액, 요거랑 요거를 더한 금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0.45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297만 원이 나왔다 이 얘기예요. 주식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 후 재무상태표 발행 주식수 상태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분기하면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주식 배당을 했다 그러면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본 항목이 어쨌든 차변에 와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의 자본의 감소고 또는 미교부 주식 배당 이거 역시 자본 항목이 감소가 되겠죠. 대변의 자본금이니까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 6번은 차변에도 자본, 대변에도 자본, 감소 증가가 같이 생기니까 총자본의 변동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총자본의 변동은 안 생긴다. 그래서 차변의 이익잉여금, 즉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이라는 분계가 되니까 차변도 자본이 감소하고 대변도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자본은 변화가 없다 이 얘기죠. 총자본은.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감소하고 대변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증가하죠. 주식을 교부했기 때문에 주식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분계하면 3번처럼 감소와 증가가 같이 차대변 생기니까 변화가 없다. 다음은 진성상사의 일기 재고자산 내역이다. 이동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내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2,000개를 250원에 곱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1,000개가 나간 거예요. 그럼 500원은 매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1,000개에 250원이 나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1,000개에 250원이 남은 거죠.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2,000개에서 250원짜리인데 1,000개가 매가로는 500원이지만 원가로는 250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몇 개냐 말 보자면 남은 거. 2,000개에서 1,000개 나갔으니까 1,000개 남았죠. 이거라 식을 쓰면 1,000개 곱하기 250원 해서 나온 금액가 1,000개 곱하기 250원. 그럼 25만 원인가요? 왜? 그거랑 여기 봐봐요. 1,000개 곱하기 400원. 이거 매입이잖아, 매입. 해서 나온 금액. 남은 개수의 재고를 찾는 거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자, 1,0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1,0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40만 원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25만 원과 여기서 계산한 40만 원을 더하면 금액상으로는 얼마예요? 금액상으로는 65만 원이죠? 금액을 65만 원을 2,000개로 나누게 하면 되는 거예요. 65만 원 나누기 2,000개. 자, 여기 봐봐요. 1,000개를 250원에 곱하고 1,000개를 400원에 곱해서 2,000개 남았으니까 나누기 하면 단가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325원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325원. 기업의 영업활동 외에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은행에서 받은 예금 이자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에서 의한 거는 평가 손실이니까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외화자산에 대한 거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영업외 활동의 수익이니까 여기서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손익계산서 3구분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볼 수 없는 것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사줬다. 그러면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영업비예요. 영업비. 접대비는. 지금 이 질문은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접대비로 판매비와 관리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업비다. 이 세 개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다. 이 얘기예요. 작업복은 뭐죠? 복리후생비예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작업복은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는 제조 경비, 제조 간접비란 얘기죠. 자, 우리가 원가는 기본 원가는 뭐와 뭐가 기본 원가라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기본 원가잖아. 그러니까 이 복리후생비는 기본 원가는 아니에요. 제조 간접비니까. 그래서 기본 원가에는 미포함이에요.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라 그랬죠.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고 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가공 원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복리후생비는 가공 원가에 속하는 거죠. 가공 원가에. 가공 원가니까 제조 원가에도 속하는 거죠. 판매 관리비는 아니죠. 판매 관리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가공 원가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쉬운 거죠. 개별 원가잖아. 어렵지 않아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1500분의 500. 그러면 이게 나오고 이 금액을 1500분의 1000. 그러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가겠나요? 그러니까 1050만 원 곱하기 1500분의 500. 그러면 A의 금액이 나오는 거죠. A의 금액이. 1050만 원 곱하기 1500분의 500. 그러면 A의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1500분의 500이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3분의 1이니까 1050만 원의 3분의 1은 얼마예요? 350만 원이죠? 그래서 35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여기 봐봐요. 1050만 원을 먼저 나누어. 이걸로 나누어. 나누면 시간당 금액이 나오죠? 예? 1050만 원 나누기 1500시간 해봐. 그러면 한 시간당 금액이 나오잖아. 그 한 시간당 금액을 여기다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봐봐요. 기계시간 기준이 아니라 재료비 기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봐요. 재료비 기준이다 그러면 이걸로 계산해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재료비법은. 노무비법은 이걸로 계산해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만약에 원가법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걸로 이 1050만 원을 이 두 개 더한 것분에 두 개 더한 거 하면 되는 거란 얘기죠. 얘는 기계 작업 시간으로 n분의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350만 원이 나오겠죠. 자, 100페이지 또 얘기해요. 100페이지. 거기는 외워야 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완성품을 구하라. 이 얘기예요. 제공품 계정 차변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기초 제공품. 총 제조 비용이 뭐야? 좀 전에 얘기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총 제조 비용이에요. 이걸 더하면 제공품 계정에서 나오는 만들 수 있는 전체 금액 더하면 1050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 900만 원 이쪽에 들어간 거죠. 기말 제공품은 뭐예요? 아, 공장을 밤새 돌렸는데도 미처 못 만들었네. 이게 기말 제공품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빼면은 아, 완성된 금액이 나오는구나 하고 88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교재 100페이지는 다 외워야 돼요. 알았죠? 원가는 주문 생산에 의한 개별원가, 대량 생산에 의한 종합원가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에, 종합원가는 동종 제품을 연속으로 대량 생산 맞아요. 개별원가는 종합원가에 비해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죠? 하나하나 하는 거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이게 지시서별 원가는요 개별원가예요. 지시서별 원가는 개별원가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다. 이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라 그랬어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된 이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세금이에요. 220만 원은. 건물의 감정, 이 건물보는 부가세 대금 인정받아요.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이것도 그러면 원거래가 과세거래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220만 원이 공제받지 못할 불공매입이다. 불공매입 외워야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를 냈지만 인정 못 받는 게 불공매입이에요. 대급금을 냈지만. 접대비 관련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분의 승용차. 그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이렇게 토지 관련된 지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불공매입이라고 한다. 매입세를 대급금을 냈지만 예수금과 대급금 퉁칠 때 인정 못 받는 게 불공매입이에요. 과세사업자인 삼원전자는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일기 확정은 언제가 일기 확정이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일기 확정이죠?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총 판매 대금이 3,500만 원이고 부가세는 350만 원인데 과세 표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가액이에요. 4월 15일 날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4월 15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기 확정 기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2천만 원은 과세 표준이 될 수 있죠. 1차 중도금이 5월 15일이에요. 역시 500만 원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죠. 과세 표준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일기 확정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날짜가 넘어가네요. 이것도 날짜가 넘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중간 지급 조건부라면 그때그때니까 답은 2천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해서 2,500만 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관세, 과세 가격에 개별 서비스에 뭐 등등 다 포함이 되죠. 금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시가로 보는 거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과세 표준을 장부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가로 보는 거지. 그래서 재고자산의 시가로 본다 이 얘기죠.